그래도 뭐 삶에서 좀 뭐 신경 쓰이고 이런 게 있어요? 뭐 특별히 그럴 게 하나도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없을 수는 없지. 없을 수 있어요. 뭐가 제일 삶에서 걸려요? 이제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삽니다. 그러면 뭐 걱정될 것도 없잖아. 생각 없이, 생각 일어나든 말든 신경 안 쓰면은 뭐 걱정될 게 뭐 없잖아요. 뭐가 걱정이? 근데 가끔씩. 좀 편한 편이고, 예. 뭐 이제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목사님 그 법문도 많이 듣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고 싶은 게 있어야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뭐 내 마음대로 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복권 되는 거 이건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가령 바라는 게 이치에 반하는 거라면은 그런 것은 욕심이나 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은 이치에 맞아야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이치에 맞는 게 일어나죠. 우리가 일어나는 거,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이치에 맞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치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억지가 돼. 그러면 이제 뜻대로 되는 것도 없다 해서 삶이 힘들어지죠. 근데 이제 뭐, 가령 뭐가 돼야 될 게 뭐죠? 돼야 될 게? 따님에 대해서 따님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물론 뭐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데 뭐 사실은 뭐 어떻게 산들 뭐, 응? 어떻게 산들. 제가 제일 이상한 거는 이렇더라고요. 우리 여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 삶이 사실 그렇게 편한 삶이 거의 없었는데, 집이 아무리 잘 산다 한들, 그러면은 오히려 여자들의 일은 더 많지요? 우리 큰어머니 보면, 할아버지 계실 때 사랑방에 맨날 손님이 자니, 맨날 손님들이 있으니, 뭔 소용이 있어, 큰 집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고생만 되지. 지금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삶이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 좋아 보인 만큼 본인은 안 좋은 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어떻게, 그러면서도 뭐냐 하면은, 그러면서도 꼭 다른 시집을 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고생해서, 그러면서, 요즘 더구나 사회복지도 잘 돼 있지. 진짜 요즘은 이제 무자식 상팔자예요. 자식 있어봤자 신경 쓰이는 일밖에 없어. 신경 쓰이는 일밖에. 여기 이 동네 노인들도 가만히 봐도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겨울 되면 다 모여서 밥 해 먹어. 따뜻한데 맨날 저녁에 어울려서 놀아. 요즘 일처래도 굳이 일 안 해도 땅 있는 거 다 빌려주고, 그냥 인삼밭이나 다 빌려주고, 조금 주면 조금 대로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도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모르던 게 굉장히 많네. 사회복지제도가. 우리 까맣게 모르고 있는 이런 게, 우리는 기껏해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연금 나오고, 또 노인연금 나오고, 어쩌고, 그때 되면 나는 이제 정말 이제 황금 몸 되겠다. 이제 연금이 딱 붙으면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도 아니, 혼자 살면 외롭게 살까 봐서, 또는 혼자 죽을까 봐서 그거 체크해줘. 온갖 그런 게 많네. 예? 그러니 혼자 산다 걱정할 거 없어요. 둘이 살면은 같이 결혼해 살면은 좋은 것 반,
안 좋은 것 반이. 혼자 살도 좋은 것 반, 안 좋은 것 반이. 요거 따지고 나면은 굳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하는 거고, 결혼도 50에서 하나, 40에서 하나, 60에서 하나, 뭔 상관이야. 그러니 걱정할 거 없죠. 또, 살다가, 예를 들면은 좀 괴로울 일이 있어도, 그 괴로움이야.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니, 이치가 알아지니, 그것 또한 나쁜 일도 아니고, 그러니 이제 걱정하실 일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걱정도 할 거 없고, 부모도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런 거지. 아빠도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도 또 똑같이 있다가, 우리 시골 어머니 보니까, 화요일, 금요일 2번, 요양보호사인가?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인데, 한 번은 특별히 더 부탁해가지고, 비용을 주면서 한다고 그러던가? 아니, 어머니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등급 받으셔가지고 보호사가 온다면 그냥 보호사가? 저는 등급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86세가 87세인가? 그러니까 등급 받아도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팔이 거의 잘 못 쓰시니까. 그래서 하여튼 요양보호사를 어떤지 모르지만은 한 번씩 왔었는데, 일주일에. 애들이 걱정된다고 한 번씩 더 와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 비용은 따로 부담을 하는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그렇게 와서 그렇지. 애들 왔다 갔다 하거나 매일 연락하지. 그러니 노인이 돼도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시면은, 애들 집에 있을 수 있으면 있고, 없으면 그냥 그저 요양원에 들어가면 되지 요양원에도 요즘 국립이 다 있어요? 시골 같은 데 나 국립인가? 사립인가? 사립도 있고, 국립도 있고, 아마 시설은 요양보호 많이 생겼어요. 저 군에서 하는. 하는 데는 그거는 개인이 사립이죠. 아직 군 다니는 네, 아직 국립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지원받는 거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돈을 넣지 안 되고, 또, 병원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요양 방문을 받아내면은, 이제 한 몇 프로, 16만원 몇 프로 이제 본인이 부담하고 서비스 받고. 그러면 그때 매일 가요?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등급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2시간, 예. 3시간. 예. 그러니 사실 혼자 살아도 문제. 그러니 걱정하고, 이제 본인 걱정할 것도 없고, 자식들 걱정할 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본 입에서 보면은 부모도 걱정할 것도 없지 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생각대로 최소한 이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대로의 삶은 안 될 수가 있겠지. 예? 그럼 요거 안 된다고 스스로 불편하고 스스로 이 불만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가령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라에서 해줄 대로 살지 응? 이렇게 살면은 그러면 세상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 생각대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래요. 어쩌게 카일라 스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나무 따듬는 그 기둥이 아주 좋지요. 기둥 하나 보셨지요? 기둥 저걸로 가지고 집지면 멋있는 한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옆에 진짜 진짜 예. 그 기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둥 하면은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룻바닥도 있어야 되고 마룻바닥 이제 정장에 마룻바닥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 지붕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카일라 스님은 전통 한옥에 대한 경험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다 다듬어서 짜 맞추고 전부 이렇게 대들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 있으니까 머리는 항상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 그런 생각만 떠오르지요. 응? 그러니까 저걸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정자 하나나 집 한 채 짓는 거나 똑같아요. 모든 구조가. 응? 하는 사실 수고나 들어가야 될 그게 조그마한 집 한 채 짓는 거나 정자 하나 짓는 거나 사실은 뭐 일이 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해요. 그렇게 다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도구도 없어. 뭐 그런 일을 시킬 제대로 된 조수도 없어. 그런 일하기가 너무나 힘들지. 그런데 일어나는 생각은 항상 옛날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지붕을 만드는 거나 마룻바닥 만드는 것도 다 그런 짜맞춤 이런 것들만 생각으로 떠오르지요. 그렇게 지어야 정자가 되는 거야. 근데 요즘 정자들을 보면은 사실은 뭐 그런 거 아닌 뭐 얇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많고, 뭐 또 기둥이 이렇다 하더라도 또 뭐 지붕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얇게 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가볍게 지은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그런 경험만 있는 사람은 가볍게 짓는 것만 나오죠. 근데 맨날 전통하나만 짓는 사람은 그런 머리가 떠오르지 않아.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이란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야. 그럼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찾아봐야 돼.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눈으로 보이는 게 지금 새로운 다른 경험이 보이죠. 그러면 새로운 게 보이면 이 보이는 경험에 의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요 새로운 유튜브나 찾아보지 않고 과거의 경험만 하면은 이 생각은 항상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제대로 짜맞추고 제대로 된 건물 이것만 항상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 힘든 일이 되지. 무거운 일이 되지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모든 생각은 그렇게 작용된다고. 그러니까 가령 서울에서 아파트 생활만 하든가 또는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은 삶이 어찌해야 된다는 것은 그 경험에 의해서만 맨날 작용이 돼. 어릴 때 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의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그곳에 의해서 앞으로 남은 삶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작용이 돼. 이런 생각대로 되면은 생각대로 안 되지, 삶이. 누가 각 사람들의 살고 싶은 대로 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삶대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나? 그렇게 지원해줄 수가 없지, 정부에서, 나라에서. 다 어떻게 지원해주겠어? 그런데, 가령, 처음부터 그런 경험이어서 처음부터 집도 절도 없이 어릴 때부터 고아로 온갖 것을 떠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디든지 제공해 주는 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나 좋은 세상이야. 그러면 이제 별로 불만이 없어. 오히려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좋은 세상 만났다. 봐요. 잘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나이 드니까 괴롭고 힘들고 모든 게 불만스러워지죠. 정말 괴롭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세상이다라고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대로라는 것은 그냥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 경험에 의해서 고정돼 버려. 근데 그 생각이 최선도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 괴롭지 않을 그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주어지는 대로 살아. 그래서 도의 삶은 처해지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아요. 되어지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 아예 생각은 이것은 경험의 산물인지 알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은 별 개의치 않아. 그러니까 처해지는 대로예요. 이러니까 도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지. 물론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욱더 좋은 세상이.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게 없어요. 불만이 있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될까? 어떻게 행복한 노후가 될까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젊을 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잘 저축하거나 준비를, 노후 대책을 잘 세워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은 언제 휙 날아가 버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언제 병들어서 어떻게 될지도 알 수도 없어. 또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그때 준비할 때는 한 80살까지 살 정도 준비했는데, 90, 100살까지 사라져 버리네. 이제 뭐 어떻게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돈 떨어질까봐 또 전전긍긍하고 살아. 모아놓은 돈 떨어질까봐서. 이게 걱정이 돼. 이제 돈 떨어질까 걱정이 돼. 요 돈 떨어지면 못 살 것 같거든, 꼭. 그래서, 이건 진정한 노후 대책이 아니라 도의 삶. 주어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의 삶,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삶, 이것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삶이 되면은 그럼 뭐 더없이 좋은 세상인 거예요. 불만이 조금도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다들 잘못하고 있어요. 진정한 노후 준비는 도라고 이름하는 이런 삶이 되는 이런 경험이 평상시에 많으면은 그러면 뭐 100살이나 200살까지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불만이 없는 삶이고 괴로움이 없는 삶이 돼요. 이게 진정한 노후 대책이에요. 노후가 걱정되세요? 걱정이. 예? 노후 걱정이라고 하면 어떤 점이 제일 걱정이 되나요? 돈 없는 거? 아니면 나 죽으면 이 몸뚱이를 누가 치워주지 이런 거? 뭐예요? 아버님은 아직 노후가 걱정 안 돼요? 뭐예요? 노후를 30대부터 걱정했는데. 30대부터 걱정했다고? 이거 노후인데 뭐. 그러니까 노후 걱정이라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거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경제적인 거가 없으면 그게 부족하면은 대부분이 좀 어려워지니까. 칼라스님은 뭐 벌써 노후라며 뭐 걱정되는 게 뭐 있어요? 매일매일 노후의 삶을 살죠. 매일매일 노후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득 어떤 노후 걱정이 안 일어나? 걱정은 일어나지 안 일어나면 그리고 수 있겠어요. 뭐가 일어날 때는 주로 노후 걱정이 날 때 걱정의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 경제적으로 돈, 그런 거는 뭐 필요 없는데 혼자 진짜 쉽게 해서 내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쉽게 해서 의지할 그런 어떤 파트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제 의지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자본주의 국가니까 나라에서 뭐 해준다고 해도 그것만 믿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뭐 내가 지금 전쟁 날 수 있는 거 김정은 맨날 여기에 쏴대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건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경제적인 것이 이제 자리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리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우리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거랑 가장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친아님도 그러세요? 우선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생각은 한이 많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경제적인 문제인가?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 연금 탑점에 타고 결혼연금 타고 너무 일자리 하고 막 몸만 건강하면 사기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일본에서도 아마 이 치매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사회 문제인 모양이에요.
지진이요? 치매. 아, 지진. 치매. 너무 많네. 치매라고 했는데 지진이요 이러잖아. 치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치매가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치매가 되면은 자식이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년, 20년씩 그 뭐 일도 병해주고, 이 자식이 있어봤자 하나, 둘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부모가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간병을 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온통 간병에 매달리는데, 그러면 이 삶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부모를, 그 치매 걸린 부모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든가, 이런 일이 자꾸 사회에서 빈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치매는 국가에서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에 대한 문제는, 노인 문제는 국가에서 이제 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나온대요. 왜냐면은 이게 옛날에는 전부 그랬거든.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전부 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고, 그러면 자식이 부모 늙으면 봉양하고, 요게 품앗이처럼 이렇게 계속 됐었거든. 품앗이처럼.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자식이 많을 때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자식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러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딱 정지되어 버려요. 여기가 치매가 되어 버리면 자식이 그게 딱 얽매여 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노인을 국가의 하나의 이 노인 관리가 국가의 일로서 그렇게 해서 점점 그렇게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혼자 살기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자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드는, 자식의 생활까지 희생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면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점점 국가에서 관리해서 그런 것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왜 꼭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경제적인 문제가 왜 필요할까? 지금 노인들이 돈 많으면 나이 많으면 돈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노인도 있어요, 주변에? 돈으로만 살아가는 노인이 있냐고요. 대체적으로 노인들이 기초연금 25만 원에다가 뭐 그걸로 다 사는 신분들 가끔씩 자네 보면 용돈 뭐 주기는 건 안 주더라도 한 번씩 오면 주고 그렇게 사는 분들 많아요. 근데 돈이 병원비가 제일 많이 드니까. 병원비가 많이 들지요? 병원비가 제일 많이 들죠? 근데 병원비가 그렇게 의료보험 빼고 드는 그 보험 병원비가 나온 연금이나 이런 가지고 안 돼요. 또 어르신들이 뭐 기본 혈압, 관절, 골다공증, DS까지는 항상 약을 한 주먹씩 드시거든요. 네. 의료보험 다 되겠지만은 사실 가끔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안 가보면은 사실 진료비는 얼마 안 나오고 또 약값도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특별히 이제 가령 뭐 영양제라든가 어떤 뭐 물리치료나 그런 것을 받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런 걸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새 병원 가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집에서도 좀 공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많이 안 습관적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별로 병원에 안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냥 병원에 그냥 하루 무슨 일처럼 갔다 오고 약을 막 한 움큼씩 한 보따리씩 싸가지고 다니는데 진짜 못 달리네. 그런데 사실은 평상시에 가령 요즘 뭐 전기요라든가 뭐 방 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면
마을 회관에 가면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다 해놓는데, 그런 데라든가 어디 가서 사실 얼마든지 몸을 뜨끈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 뜨끈하게 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사는데, 이 조금만 아프면 막 병원에 의존하고, 약에 의존하고 하는 이게 버릇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고 이제 이 만성적 통증이 있으니까 치료받으면 이제 일시적으로 좀 며칠이라도 괜찮고 또 밖에 나면 또 아프면 또 가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만성적인 통증의 문제인데 이제 사회가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만성적인 통증 같은 것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노인들을 보면은 이 몸을 너무 무리하게 써가지고 사실 통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그런 무리하게 쓸 일이 자꾸 적어지고 요즘은 뭐 젊어서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서 도시 보면은 뭐 공원이나 이런 데 막 사람들이 산책하는 사람들이 걷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그렇게 통증이 오는 일은 극히 드물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평상시에 삶의 관리를 오히려 하는 게 노후 대책에 훨씬 좋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 다들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걱정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근데 가면 정말 노인이 되면 무슨 돈이 필요할까? 먹고 사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나이가 들면 맛있는 게 먹고 싶을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없고 입도 쓰고 뭐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별로 안 찾으시던데 이제. 뭐 맛있는 걸 먹어야 될까? 아니면 이쁜 옷을 입어야 될까? 옷도 세상에 떨어져야 말이지. 아마 입는 옷도 다 그럴 텐데. 쌀도 사실 뭐 쌀값 자꾸 떨어지고 음식값도 그렇게 그렇지도 않은데 집도 아마 계속해서 국립요양원이나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제 노인 문제가 되고 하면은. 그러다면 제가 보기엔 딱히 돈이 노후 대책해야 될 돈이 많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만큼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살던 집 또는 뭐 전세를 살든 뭐 하든 뭐 그런 돈 정도만 그냥 있으면 됐지. 문제는 항상 욕심에 빠져서 욕심대로 살고 싶은 이것 때문에 문제지. 그리고 그 욕심대로의 삶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걱정되는 거지. 실제가 아니라, 실제 사실은 닥친 문제가 아니라. 실제 닥치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 동네도 가만히 봐도, 우리 어머니도 봐도, 실제로 닥치면은 동네 가만히 보면 겨울 내내 밥 다 해먹고, 거기서 다 놀고 다 해요. 돈 들 길이 없어. 돈 들 일이 없어. 오히려 집을 크게 지어놓은 사람들이 걱정이야.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집을 조그만하게 지었고, 그냥 이러면은 사실 연료비도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근데 집을 크게 지어놨으면은 이게 뭐 겨울이 걱정이야. 연료비도 많이 드는 데다가 관리하기가 점점. 그래서 다 뭐예요? 이 사실 이 생각에 얽매여서 그래. 생각대로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래. 그런 삶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너무 가령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건강이라든가 혼자 살면은 누가 챙겨주는 사람 없고 그런 것들. 그것은 오로지 지금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온갖 체면 다 생각하고 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
이 남에 대한 내 이미지 관리, 내 체면 관리,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체면 관리할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사실 실제로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일찍이 그런 그런 병원의 실비보험 같은 거 이런 것만 하나 있으면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네. 뭐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보험 들고 한 번도 못 써먹었는데 그래서 명상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살 사람들은 전부 다 실비보험은 반드시 다 들으라고 그래요. 만약에 큰 병이 들면 다 감당 못하지만은 그 실비보험 들어놓으면은 보험료 좀 들어가면 10만 원 또. 예, 그렇기는 해도 저도 작년 재작년에 들었나? 작년 재작년이네 벌써 재작년에 들었는데 실비보험 들으니까 한 7만 5천 원씩 나가요. 그래도 2년간 하나도 못 타먹었지만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못 타먹을 가능성이 더 높아져야 뭐 이렇게 뭐 산나물 온갖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죽겠어. 이게 병 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타먹지는 못해도 만일에 뭐 교통사고를 난다든가 또는 뭐 뚝 떨어진다든가 뭐 이럴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목돈이 필요한데 여기서 갑자기 명상마을에서 목돈은 감당할 수 없지만은 매달 보험료는 감당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비보험 하면은 치료비의 90%까지 해주니 사실은 뭐 보험 건강보험 빠지고 하면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아버님 작년에 한번 수술하고 해서 목돈이 좀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다 정산하니까 사실 뭐 돈이 별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렇게 수술하고 막 그래도 보험 들었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들더라고. 그게 만기도 좀 타면 되다만 손을 대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와서 그러더라고요. 만기 되면 타고 또 가령 암 진단 받으면은 또 뭐 일시금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 하라고 해요.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만기 돼서 이거는 만기가 없죠. 죽을 때까지니까 이거는. 그럼 만기 돼서 타면 7만 5천이 나가야 돼. 아니 그게 언제까지 나가면 안 나가죠? 아니 20년 내면 100세까지 보장인가 그런 그래 100세 보장이고 20년 내면은 100세까지 보장된대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돈 나오면 그러면 안 돼요. 의미가 없지 뭐. 그럼 우리 자식이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왜냐면 빨리 받아야 되니까. 이 위험감탱이 죽지도 않고 말이야. 이러면 곤란해져. 그러니까 그런 건 없애야 돼. 아예 기대하지를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뭐 목돈 나올 우리는 필요가 없어. 그 돈 가지고 뭐 아픔 핑계 가지고 뭐 잘 먹어야 될 것도 없고 특별히 어떻게 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는 병원에서 해준 치료만 하면 돼. 그 외에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어. 더 받을 생각도 없어. 그 정도 선에서 안 되면은 그럼 죽어. 뭐 이 세상 살겠다고 그러면서 살겠다고 아둥바둥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보험에서 커버되는 그런 치료 정도 또는 뭐 우리 제도사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치료 정도 그거 받고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 더 이상 뭐 막 어떻게 살고 싶어 더 이상 이런 건 아예 바라지도 않아.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럼 죽으면 돼 그냥. 꼭 더 살려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단지 저는 그래서 명상만 할 때는 반드시 실손보험은 요거 하나는 들자. 타먹든 못 타먹든. 저는 못 타먹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도 그래도 제가 드러나야 다른 사람들도 타먹지. 결국에는 보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다 타먹으면 보험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 있으면 됐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건강 문제가 걱정되신다면은 보험료가 좀 높더라도 차라리 그걸 내시는 게 낫지. 걱정만 하고 있으시고 목돈 마련해서 이렇게 은행에다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뭐, 사실, 뭐, 어지간한 거, 요 병 걸리면은, 뭐, 죽지 뭐, 이런 건 빼고 하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사실, 이 살아있는 것이,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봐요. 이거는 죽지 못해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살려고 사는 건지, 죽지 못해 사는 건지, 뭘 위해서 사는 건지, 뭐하러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를. 더구나, 뭐, 이제 나이가 더 돼가지고, 저도 이제 70, 80 되면은, 그때 가서 더 살려고, 그래 살 이유가 있을까? 지금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또, 뺑 돌아가지고 좀, 노망이 걸려가지고 또 어떻게든 살려고 그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한, 뭐 좀 큰 병 걸려서 못 살고 죽으면 되고, 그 아등바등 고쳐가지고 살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죠? 통증이 심하다. 근데 그런 것은 가령 뭐 병원에 가도 사실 돈 별로 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일 치고 그거 가서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지.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 이 가령 어떤 생각대로의 삶,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그 욕심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돼. 괴로움을 피할 길이 없어. 그러면은 왜? 아니 세상에 아무리 돈 많다고 해서 이 몸이 쌩쌩하나요? 죽을 때까지? 응? 그건 어쩔 수 없어.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억력이 안 살아나. 그러면 기억이 떨어졌는데 기억해야 된다 안 되는데 이러면 괴로워. 기억할 일이 뭐가 있어? 기억할 거 하나도 없어. 이러면 괴로울 게 없어. 기억할 게 뭘 기억을 해요? 내 생일 기억해야 되나? 우리 엄마 생일 그거 왜 기억해? 우리 엄마가 야 생일인데 안 오냐? 그러면 가면 되고, 안 그러면 그냥 뭐 그러면 되고, 아무것도 기억할 게 없어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걸 기억 못하면 내가 불편한 생각 있으면 적어 놓으면 돼, 그럼. 아니면 미리 1년치 달력에다 다 표시해 놓으면 돼, 그냥. 한 번만. 일부러 기억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력 안 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기억해가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력이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뭘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될 게 저는 하나도 없어요. 응? 기억해야 될 게 없어. 아버님 생일 기억 못 한다고 뭐라 그럴래? 응?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엄마 생신, 이제, 봐요. 이제 저는 이제 큰아버지, 큰어머니 양자가 다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 한 분인데, 그럼 형제가 많으니까 제가 안 챙겨도 다 챙길 사람 많아. 그러니까 저는 안 챙겨도 막 그 챙긴 게 다 보여. 그냥 그래서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제사 다 없앴어. 그 제사 기억할 것도 없어. 뭐 기억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기억할 게 하나도 없어. 만약에 그런 거 기억 안 했다고 불편할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 다 전화를 해. 그때 되면은, 아냐고 전화하고, 올 거냐 전화하고, 다 전화를 해, 스스로. 기억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전화 안 하면은, 뭐 나 오나 가나 아무 신경 안 쓸 테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래, 기억력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 뭐, 65세 넘으면은 뭐 연금 나오지, 뭐 이제 그 사회적인 사회복지 혜택 다 오는데 굳이 일해야 되나요? 대신에 저는 바라는 것도 없고, 특별히 뭐 누가 주면은 먹지만은 특별히 제가 더 먹고 싶어서 사다니고 먹을 생각도 없고, 이 산에 있는 나무나 뜯어먹으려고 제가 요즘 열심히 나무 심고 있고, 뭐 그러니까 나중에 나무나 뜯어먹어도 되고, 이어서 나오는 것만 뜯어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연금 나오는 거 가지고 쌀이나 이러면 되고, 있는 옷도 다 못 떨어뜨리고 죽을 것 같고, 그럼 또 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되면 몸 좀 뭐 불편하면 어때? 뭐 쩔럭거려도 괜찮고, 뭐
자, 그래서 저는 노후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돈은 하나도 없어도. 하나 딱 실비보험은 들어져 있으니까. 실비보험은 들어져 있으니까 제 아프면은 가령 제가 움직이면 병원에다 갖다 주워버리면은 790%는 되고 10%는 제가 추가로 다른 거 뭐 저는 특실을 원하지도 않아. 독립된 방을 원하지도 않아. 특별한 다른 치료를 더 추가로 원하지도 않아. 그냥 의료보험 범위 내에서 해주는 그것만 받으면 돼, 그냥. 근데 지금 자기 집도 없고 젊어서 벌어놓은 뭐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라에서 해주는 것만 갖고 노후가 해결돼요? 네, 봐요. 자,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응?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 자기 집도 없고 자기 재산도 없으면 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에서 생활비 40만 1인당 40만 원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제 집이 없으니까 그 돈에서 뭐 방세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이 문제네. 보통 그런데 봐봐, 요즘은 자꾸 이제 기초수급자들은 자꾸 임대주택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주고, 지금 자꾸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시골에 가면 빈집 천지야. 시골에 가면 빈집 천지야. 내 집이라고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 사실은 자기 생각 때문에, 생각에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집이 없지. 시골에 가봐, 이 동네만 해도 빈집 천지잖아. 저거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냥 내가 거기서 살겠다 그런다면은 아마 다 살아 그럴걸? 이제 면에서 면복지과에서 그런 사람들 발굴해가지고 어떻게든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주대. 나이가 65세 이상 경제능력이 없을 때. 그래서 점점 그런 이제 우리나라도 가령 뭐 어떤 그런 임대주택? 예. 그런 것은 기초수급자면은 아마 평생 살아야 될 거야. 가족도 선화보살 이야기 하는데, 거기도 가령 어떤 집을 얻을 수 있는 참 비용도 대주는데. 요새. 맞아. 이제 일정 수입이 80만 원 이하인 또 한해서 달세가 나가면은 지원해 줍니다. 그러게. 아니, 달세든 전세든 이렇게 구하면은 이게 가령 대출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주 저리에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이것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맞아. 그거 내가 선화보살한테 들었어. 선화보살이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대. 대출인지 지원인지 받아가지고 집을 구할 수가 있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제도들을 몰라서 그렇고, 또 하나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만 않으면은 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나이가 더 들면은 다시 가령 어떤 우리나라도 어떤 합숙소 같은 어떤 이렇게 수용소도 있을걸? 그래서 문제는 내 생각대로의 삶.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맨날 텔레비전 보고 잘 사는 모습만 보고 최소한 이런 모습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 또 내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 걱정이 되죠? 저는 걱정이 없어요. 추가로 더 받고 싶은 특별히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더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입원해도 특실 쓸 생각도 조금도 없고, 혼자 쓰는 방 쓸 생각도 조금도 없고, 그리고 제 집 따로 가지려고 생각도 별로 없고, 정 없으면 저 동네 빈집에 살아도 되고, 어디에 살아도 되니,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되지가 않아요. 왜? 아버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
제가 사는 환경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면 그런 괴로움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러면 괴로움이 하나도 없겠냐고. 그러니까 또 다른 관념이 이제 그것은 우리가 노후에 대한 관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죽냐 이거에 대한 그렇지, 그렇지. 그거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그렇죠, 없죠.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슨 괴로움이 있어요? 무슨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온갖 괴로움을 사서하죠.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노후 걱정. 그러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게 해결돼 있는 상태잖아요. 아니죠. 생각이란 것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의 노후 삶에 대한 생각은 경제력이 풍부하지 않는 사람의 노후의 삶에 대한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부족하고 역시 괴로워. 역시 걱정돼. 응? 그래 나는 돈 쓰면 동네 아무데나 빈집에 가서 잘 이야기해서 그거 살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 일어나질 않아. 이러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가령 뭐 6평짜리도 6평짜리 그 뭐지 그 농막 하면 대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은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은 죽는 게 차라리 낫고 비참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머리가 그렇게 작용되는 거야. 그 사람들의 경험에서는. 그러니까 가진 돈이 많아도 맨날 불안해. 많아도 맨날 부족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없어. 그 사람들은 수행자라고 하는 수행에 대한 기본 이해, 도의 삶이 되는 사람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으면 항상 생각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더 커. 가진 것보다 항상. 그러니까 불안하기는 똑같아. 오히려 이 불안이 더 치명적이야. 많은 사람들의 불안이 더 치명적이야. 왜? 이 사람들은 생각이 항상 작용되는 것이 더 큰 것만 작용되기 때문에 만약 문제 삐끗해버리면은 여와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그런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최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게 삐끗해도 요 격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에 대한 강도가 약해. 근데 가진 사람이 평상시에 누리고 항상 크게 큰 이 좀 생각의 내용이 삶의 내용이 화려했던 사람들은 이게 만약 삐끗해버리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기 때문에 자살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져. 그리고 없이 생각하는 데서 익숙해 있지 않으니까. 그래.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했는데 나가 보니까 남은 돈이 2억 6천인가 뭐 그렇게 되더래. 응? 세상에 2억 6천이면 뭐야 이거 2억 6천이 뭐 큰 돈인데 그런데 2억 6천만 돼도 이 사람들은 못 산다고 생각해. 이건 자식하고 이 부인을 남겨두고 자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죽이고 같이 죽어. 2억 6천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거 같아요. 10억 있는 사람은 한 5억으로 떨어지면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와 사회적인 체면 이런 게 죽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작용되는 생각이라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피할 길이 없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해결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아이씨 그래
의복에서 네 말 들으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만 하면 되네.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 또. 작용되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또 생각과 의도와 이런 게 작용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 그러나 작용되는 대로 살면 돼. 작용되는 대로 살면 돼. 단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대로 살면 되는데 단지 그것을 일어나는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되려고 하는 삶만 아니면은 그러면 돼요. 그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일하면 일해. 돈 벌고 싶은 생각은 돈 벌어. 그러나 단지 그렇게 해서 어떤 삶을 살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 이러면은 삶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10억을 벌어도 괴로워지고 1억을 벌어도 괴로워지고 1000만원을 벌어도 괴로워져. 자, 그 문제. 그렇게 자유로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 왜냐면은 아직 예를 들면 아직 자식들 어리고 뭐 어쩌다 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어서 에이씨 너는 자식을 다 키워봤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저도 그게 제일 물으면 애들이 어린데 애들을 어떻게 해요? 애들은 다 있는 대로 근데 옛날에 그러더라면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랬는데 요즘은 실감이 나요. 사실은 요즘 실감. 요즘이라면은 이제 어차피 쟤야 뭐 다 키우지도 않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부담이 없겠어.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는 뭐 티나님하고 저는 이제 뭐 애들 걱정 안 해도 되고 저가 뭐 어떻게든 저가 굶어 죽으면 이제 저거 책임이지. 이제 부모 책임을 할 수는 없고 그만큼 컸으면. 저도 한때는 저 결혼 안 해서 굉장히 신경 말씀하는데 결혼은 뭐 이래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혼자 사는 것밖에 더 있겠어. 혼자 사는 되지. 혼자 진짜 그렇게 생각이 마음 비워버리거든. 그 봐요. 혼자 살면 세상의 남자가 다 내 남자고, 한 남자고 살면 그 남자만 내 남자지. 혼자 살면 세상의 남자가 다 내 남자지. 마찬가지로 혼자 살면 세상의 여자가 다 내 여자지. 그런데 한 여자하고 살면 세상에 하나의 여자밖에 내 여자가 있지. 세상의 여자가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는 생각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들어와서 대부분 와서 봐요. 전부 같이 사는 남자 때문에 괴롭다고. 사귀는 남자 때문에 괴롭다고. 제일 처음에는 뭐 좋아 죽는다고 해야 된다. 조금만 지나면은 또 괴롭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결혼해야 된다고 매달면은 괴롭지, 스스로 괴롭지. 그럴 이유가 조금도 없지요. 조금도 없어요. 그래, 눈에, 들어와서, 뭐가 씌듯이 그렇게 되면은, 그럼 또 살아보고, 안 그러면 말고, 억지로 살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한 게 너무나 많아. 뭐가 이상하냐면, 그래. 눈에 콕 씌었으면 그만 그 남자가 살면 될 텐데, 제일 처음에 눈에 콕 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상 결혼이란 말이 나오면은, 요 조건, 저 조건 막 짜져가지고 또 아니다, 기다, 막 스스로. 그래 놓고 결혼해서 살아봤자 이미 이제 이거는 좋을 수가 없죠, 벌써? 벌써 생각으로 계산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냥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콩깍지 씌운 대로 살면은 하등에 불만이 없는데, 결혼한다고 그러면은 경제력이 어쩌고 직업이 어쩌고 따지고 들으면은 마음에 다 드는 게 없지. 그럼 한 60%만 들어도 갈 텐데, 한 60% 불만 가지고 가면은 이거 계속 보나마나 빵하지.
이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100%가 돼도 살다 보면 떨어질 텐데, 60% 정도, 에이, 그래도 가야지.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래. 어떻게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 되겠냐고. 그래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해봤지만은, 자, 이제 꼭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게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또 돈도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생기면 또 뭐, 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벌면 벌고, 그런 대로 살고, 어쨌든 이 처해진데 주어지는 대로, 특별히 돈을 더 벌려고 이만큼 돈이 있어야 된다, 또는 요렇게 사야 된다, 요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지. 자, 이게 아니라 나는 뭐 돈이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니까 처해지는 대로 살아야겠다고 한다면은 마음이 나서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것도 싫으면 뭐 관두고. 그렇게 살아도 죽을 때까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죽을 때 죽지 않아도 될 때 죽는 일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 죽어요. 돈 다 떨어질 때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늙으나 젊으나 똑같아요. 다 어떤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삶이 불편하고 괴롭고 부자유스럽지. 어떤 고정관념, 생각의 삶에 얽매이지만 않으면은, 삶에 대한 생각에만 얽매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젊으면 젊은 대로 자유로운 삶이고, 늙으면 늙은 대로 자유로운 삶이지. 젊으니까, 야, 난 너 정도만 젊으면 걱정 하나도 없겠다, 이런 게 아니고, 또 젊은 사람은 나도 그 정도만 살아서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나도 그렇겠다, 빨리 그냥 늙어가지고 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젊은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삶에 있어서 젊으나 늙으나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나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항상 지금이 아닌 다른, 처해진 게 아닌 다른 어떤 상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삶이 부자연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헬러스님 안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몰라요?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진짜 모르면 그러면 자유로운 삶이지. 그걸 모르겠다. 요 커피입니다. 커피를 같이 타서 마시면은 맛있어요. 이거 아주 좋은 커피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꿀렀더니 맛이 영 완전 커피 맛이 완전 이상해. 제가 한 몇 년 계속 몇 년 동안 수면제를 먹고 약을 못 끊었는데 올 봄 1월달에 우연히 그 독감 A 때문에 약 감기 잘 안 났더라고요. 병원에 며칠 다녔는데 이제 새로 옮긴 병원이 약이 독하면 계속 먹으면 약 감기가 안 떨어지니까 한 5일 동안은 또 이제 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전문점이 되니까.
그래 뭐 하수에서 그 약을 먹고 지내는데 계속 잠만 오는 거래. 예. 그 감기가 떨어지는 이가 내가 아니라 약을 먹고 막 그냥 계속 잤었어요. 예. 감기를 떨어졌는데 그때부터는 이 수면이 너무 차였는지 그 약을 안 먹고 자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너무너무 너무 신기한 거지. 그때부터는 잠이 그래. 뭐 이혼할 때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예, 예. 너무 잠이 오고 그러고 살도 좀 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니? 잠을 원 없이 자고 나니까 이제 막 질릴 정도 자고 나니까 아예 잠에 대한 그 뭐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 생각도 뭐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예. 이 잠 못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 딱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잠 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경 써서. 그 재밌는 것은 이 아주 이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미국의 뭐 아주 큰 병원에서 유명한 암 전문 의사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초청받아서 왔는지 한국에 뭐 스카우트해서 왔는지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암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암에 걸려서 걱정하느라 그 스트레스로 죽는 사람이 더 많더래요. 그래서 암 걸린 암 환자가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죽더라는 거예요. 이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잠 안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사업이 잘 안 돼. 막 내일 부도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돈을 어떻게 막 매일매일 몇 개 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잠이 올 수가 없죠. 내일 이걸 못 메꾸면은 회사가 부도나는데 사업이 부도나는데 돈을 어디서 빌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은행에 가서 내일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또 대출을 더 받을 건가? 아니면 어떻게 좀 기간을 연장을 더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잠이 올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심각한 게 삶에서 있다면은 잠이 잘 오질 않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막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생긴 것을, 일어나는 것은 사실 잠 안 올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되다 보니 그 다음에는 자려고 하는 거야. 자야 되겠어. 좀 아무리 내일 뭐 회사가 망하든 어쨌든 좀 한숨 자야 사람이 잘 것 같아. 자려고 하는 거야. 자려고 하니까 잠은 더 안 오는 거예요. 자려고 하니까. 잠이란 어떻게 보면 신경이 그냥 이완돼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하면 없으면 잠이 온다고 해요. 우리 봐요. 밥 먹고 멍청하게 있으면 그냥 잠이 그냥 오는 거예요. 술 한 잔 먹고 좀 피곤하면은 그래서 뭐 하려고 하면 없으면 그냥 잠이 스르르 빠져버려요. 이게 잠이라는 것은 이 눈이 봐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가령 들어야 된다는 상황도 아니고 보이는데도 들리는데도 오던데 이런 뭐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스르르 잠에 빠져버려요. 잠이라는 상황이 돼버려. 그런데 자려고 그러다 너무 신경 써. 이게 내 지금 삶의 최고의 목표야, 잠자는 게. 온통 어떻게 잘까? 어떻게 자야 될까?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잠이 와요? 그럼 이게 되려고 하면은 자려고 함이 없어지면 잠이 와요. 물론 자려고 함도 없어지고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함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잠이라고 오게 돼 있어요. 잠이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 잠이 오지 않는 상황에 처해졌던 그것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은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이 회사 일을 하러도 안 가, 일하러도 안 나가. 그러니 이제 그냥 푹 쉬어야 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약 먹는데 이 약이라고 하는 게 감기약이라는 게 독한 약이야 먹으면은 안 그래도 이게 온몸을 이완시켜가지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게 만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완시키는 그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밥 먹기도 귀찮은데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깼다 잤다가 하루 종일 긴긴 대열에 깼다가 잤다가 잠이 들었다가 또 깨어났다가 계속 그래.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당분간 잠을 자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 자려고 하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잠이 그때 저녁에 누우면 할 일 없으면 그냥 잠이 오는 거야. 한번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제 잠자려고 할 필요가 없어졌어. 어쨌든 너무 신기해서 약을 끊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히 신기한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자려고 함이 없어진 거죠. 이제 잠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게 됐어. 자야 된다는 깜빡한 점도 없어. 하도 한 며칠요? 일주일? 한 일주일 그러셨나요? 폭 당장 먹고 그냥. 근데 그게 전염성이 되니까 올 동안 약을 꼭 먹고 올 동안 이렇게 잠만 잤어.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잠 자려고 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은 조금만 되면 일어나요. 원래 잠은 조금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신경 쓰는 것 없고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쓴다는 게 뭐예요? 뭔가를 보려고 하거나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느끼려고 하거나 이러면 신경 쓰임이 돼서 그럼 잠이 안 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잠은 오게 돼 있어요.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야. 막을 수가 없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 근데 대부분 잠 못 자는 사람은요, 잠자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제가 그래요. 이제 가령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괜찮은데 자연스럽게 일어날 가능성도 없어. 이 사람은 너무나 그런 점점 갈수록 강박관념이 너무나 강해.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잠이란 꼭 자야 되는 게 아니다. 왜 그렇게 잠을 자려고 그러냐, 왜 잠을 못 자서 야단이냐, 안달을 못 가리냐. 잠 안 오면 안 자면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잠은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잠은 오면 자고 안 오면 안 자는 거다. 그러니까 잠은 반드시 자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요, 대부분은 그날 저녁은 잘 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스스로를 못 믿어. 그래가지고 다시 또 약을 먹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정말 잠이랑 오면 자고 안 오면 안 자는 거다. 잠은 반드시 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만 분명하면 잠은요, 그냥 와요. 모든 이 불면증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은 잠을 자려고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잠을 안 자도 된다라고 하는 이것만 분명히 이해되면은 잠을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요. 가령 이런 거 있지. 지금 막 너무나 걱정되는 게 너무나 많아 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내일 회사 부도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모면하냐라고 그러면 잠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돼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잠이란 조건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외 없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잠이란 조건이 됐는데도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 이제 그러면 잠 안 오는 것도 해결됐어. 이제 뭐 만사 그냥 삶이 그냥 다. 하여튼 삶에서의 괴로움은 항상 뭐냐면 어떤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착각 때문에
불만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돈이 많아지면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천만의 말씀. 돈이 많아서도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순환은 끝없이 계속이 돼. 가령 그것이 돈의 문제다. 가령 노후의 걱정이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한은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생각대로가 아니라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이면 지금 이대로 불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유로운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의죠.